검찰 조사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이 된 검찰청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드러났는데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수원지검 검사들의 과거 전력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검사실에서 사적 편의를 제공한 빼박 증거인 음성 녹취까지 공개가 되어 더 이상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더욱더 크게 공론화가 된다면 검사 탄핵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영일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이파로 불렸던 다단계 피의자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만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성훈은 2016년부터 2년간 69차례나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김영일 검사 사무실로 출정을 갔고 이곳에서 외부에 있는 지인과 자유롭게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법무부 또한 이러한 이유로 2022년 1월 김영일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징계 처분 또한 솜방망이 처분로 현재 김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기 피해자들은 김성훈이 검사실에서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소자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초밥까지 먹었다니 연어회덮밥에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특히나 어제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기자가 새로 공개하는 충격적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검사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검사들이 수사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약 정리한 관련된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 이제 일단은 검사실에서 이 대화를 들어보면 또 되게 그 검사실에서 할 만한 대화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제공한 그 검사실 그 담당 검사가 이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연어 회식 그 논란에 됐던 바로 그 검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김영일 검사입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 김영일 검사였습니다. 지금 사건 그렇고 이모 씨가 바로 이 김영일 검사 방에서 보름 동안 6번 통화한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바로 이 김영일 검사가 2022년 9월이죠.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 이제 쌍방울과 관련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김영일 검사, 이런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김영일 검사를 검찰에서 전격 투입했다.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 어떤 수사력이 뛰어난 김영일 검사를 투입했다. 이런 보도가 많았거든요. 김영일 검사의 전력을 생각할 때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좀 약간 편법적인 수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너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좀 예단 같은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드린 얘기는 사실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뉴스타파나 이런 타 언론을 통해서 김영일 검사가 2018년에 재소자에게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 라는 거는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고 이 때문에 견책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총 통화 녹음 파일을 5개를 입수했는데요. 이 통화 녹음 파일 5개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과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라는 거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이모 씨와 외부에서 전화를 받는 성모 씨 이 둘 간의 대화의 녹음 파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항상 전화를 걸고 바깥에 있던 성모 씨 쪽에서 녹음을 한 이 파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구치소 재소자 이모 씨와 출소해 일반인이었던 성모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으라는데 HSBC에서 결제를 해준대. 거기까지 내가 파악을 했어.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HSBC는 1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인 IDS 홀딩스의 자회사 IDS 포렉스 홍콩 법인의 주 거래은행이었습니다.
이 씨와 성 씨는 HSBC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HSBC 홍콩이니까 그걸로 결제하겠죠, 뭐. 그게 하는 거래. 예. 그거에가 전혀 관계없는 거야. 예. 이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HSBC 자금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 그 형이 그 한솔에다가 그 200개 줬거든. 응? 오늘 부도 처리됐어, 아침에. 아니 내 말 들어봐. 네. 2018년 6월 한솔그룹의 자회사였던 신택이 부도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신택을 인수하겠다며 그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200개는 200억 원으로 한솔 신택 인수자금으로 추정됩니다. 그거 좀 해주면 되잖아. 그 컨설팅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네, 상관없는데요. 그거 뭐 부도 처리해갖고 회사가 지금 뭐 운영이 안 된 상황인데. 저것도 뭐라. 받아내는 거를 한솔 쪽에서 받아내는 거. 예. 그거를 내가 해주고 커미션 얼마 받으면 되잖아. 컨설팅으로. 응? 구치소에 있는 이 씨가 출소해 사회에 있는 성 씨에게 한솔 신택 경영권 인수 작업을 맡아서 해달라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브로커에 불과한 이 씨가 어떻게 홍콩에 은닉된 IDS 홀딩스의 범죄 수익으로 부도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걸까? 해답은 서울중앙지검 1003호실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 기록에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 이 씨는 38번,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의 주범 김성훈 회장은 34번 각각 1003호실에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브로커 이 씨와 IDS 김성훈 회장이 같은 날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영일 검사실에서 이 씨와 김성훈 회장이 친분을 쌓았던 겁니다. 이들은 이 친분을 이용해 검사실에서 함께 범죄를 모의하고 검사실 전화로 이를 실행까지 하려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불법적인 사건 거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들어간 건 오늘 들어갔었어? 들어갔다 왔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가 김영진 부장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독하게 보죠. 더 확실하지, 그거. 그래서 이 씨는 김영중 검사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김모 씨에게 검사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범죄 사건을 제보해주면 1억 원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DS 김성훈 회장은 형 집행정지를 받게 해달라며 3억 원을 주겠다고 김 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이 씨가 김영일 검사실 전화로 논의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김성훈 회장에게 총 8천여만 원을 받은 김 씨는 곧바로 자수하고 김 회장과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건 거래가 인정된다며 2020년 7월에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를 핑계로 4년간 수사를 중단했다 최근에 재개했습니다. 김성 IDS, 김성훈과 그 사건 브로커 라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적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모 변호사라고. 이모 변호사하고 저하고 오늘 대지를 합니다. 아, 그 사건 거래에 참여했던 변호사랑 오늘 대지를 해요? 네네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김영일 검사실에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불법 사건 거래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